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본 뉴스. 오늘 오마이뉴스와 노컷뉴스는 이재명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정영학 변호사가 검찰의 조작을 폭로하면서 돌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정영학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초기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검찰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그 무리의 일원이었지만 다른 개발업자들이 모두 구속될 때 그는 홀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형량 거래를 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는데 작년 12월 13일 즉 계엄 직후 열린 재판에서부터 검찰의 조작을 폭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영학은 대장동이 터지자 누구보다 빨리 검찰에 협조하고 계엄이 터지자 누구보다 빨리 태세 전환을 했던 겁니다. 자, 정영학이 폭로한 사실을 간단히 요약하면 원래는 대장동 개발 예상 평당가가 1,400만 원이었는데 검찰이 1,500만 원으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장동 사건에서 현금 저수지가 있네 없네 그분 타령하고 한참 조리돌림하고는 결국 검찰은 이재명을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이재명은 대장동에서 4,895억 원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임 액수는 검찰이 평당가를 조작하면서 뻥튀기 한 것이라고 그동안 검찰과 함께했던 정영학이 폭로한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과거 연합뉴스 기사를 보시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은 이재명의 배임 액수를 651억이라고 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은 4,895억 원을 배임했다고 기소했다.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기존의 예상 평당가를 1,400만 원으로 계산한 것을 축소한 것이라고 봤고 1,500만 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환수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야 했고 엄청난 범죄자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배임 액수를 조작했다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오마이뉴스는 만약 평당가가 1,400만 원이 맞다면 이는 정당한 사업 진행이었다는 이재명 측 주장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영학의 뒤늦은 폭로는 대장동 검찰을 뿌리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정영학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아무리 되돌려 생각해봐도 대장동 택지의 예상 분양가 가격을 평당 1,500만 원으로 계산한 기억이 없던 피고인은 혹시나 하며 검찰에 제출했던 USB 파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2015년 2월 26일자 사업성 분석 계획서 엑셀 파일에 택지 예상 분양 가격을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 흔적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되었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엑셀 파일 평당 1,500만 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여 별도로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1,500만 원이야 라고 증언했는데 그건 검찰이 내 파일을 열고 1,500만 원으로 입력해서 나한테 출력해 보여줘서 그렇게 말한 거고 아무리 되돌려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나는 다시 한번 그 파일을 열어봤더니 내가 1,500만 원으로 시뮬레이션 한 적이 없구나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근 법정에 나와서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자, 이것은 김만배 측 변호인이 정영학을 신문한 장면입니다. 증인의 입장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가? 처음에는 1,500만 원이라는 자료를 검찰이 제시해서 내가 만든 줄 알았다. 2015년 2월 26일 자료에 평당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만들었구나 해서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해당 자료는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었다. 그래서 2024년 12월 13일 공판에서 그 부분을 일단 말한 것이다. 자, 이것을 정영학 변호인은 한 줄로 말했습니다. 유발된 착오에 기한 진술에 해당하므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자, 여기에 검찰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얘기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어쨌든 본인이 종전 증언을 번복한 상황이다. 수사기관 진술이면 모르겠는데 법정에서도 여러 번 했던 얘기들을 다 뒤집는 말을 해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 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박 근거를 대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거짓말이라고 강변할 뿐입니다. 깜빵 가야 할 사람은 조작한 검사죠. 자, 대장동 업자들의 개발 예상 평당가가 조작됐습니다. 그러면
배임 액수도 그 배임죄 자체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대장동도 무너졌습니다. 정치 10단이 기본 뉴스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 고검은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한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검찰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태세전환 난립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타파는 이준석이 당장 깜빵 가도 무방할 정도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그 결과를 받은 적도 돈을 준 적도 없다고 말했지만 명태균 PC와 미래한국연구소 PC를 포렌식한 뉴스타파는 이준석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최소 2번 의뢰했고 경기도지사 결과는 7차례, 당대표 결과는 4차례 받았으며 특히 의뢰자만 받는다는 설문지 초안까지 받았고 당대표 조사 비용은 백이동 씨가 대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거기에 성상남 논란 당시에 이준석은 명태균을 통해서 윤건희에게 구명을 요청한 사실까지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이 드러난 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입건될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홍준표처럼 모르쇠로 나오며 선거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보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피해자들 배모 씨를 포함해서 김영선 전 의원, 강혜경 씨, 명태균 씨, 그다음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이 사람들의 신문 조서를 보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명태균이 고령 군수직에 도전하는 배모 씨를 이준석 그 당대표 그러니까 후보자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이 사람이 당신의 당대표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다. 네. 그런데 고령 군수에 출마를 하고 싶어 하니 나중에 꼭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여러 차례 그 교차 진술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여조비용을 대납한 백이동 씨는 이준석의 어둠의 스폰서였던 겁니다. 이준석은 본인 대신 누군가가 돈을 대는지는 알았지만 그게 백이동 씨인지는 몰랐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명태균은 백이동을 6번이나 이준석과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널 도와준 사람이야 이번에 출마한대 도와줘 라고 공천 청탁을 했고 그제서야 이 어둠의 거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준석은 백이동의 돈으로 여조로 당대표 됐고 백이동은 돈 주고 공천 청탁 6번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가운데서 중개 역할을 했던 명태균의 사람들은 백이동을 찾아가서 이렇게 저자세로 읍수하면서 돈을 받았던 겁니다. 이것은 과거 이 상황을 앵벌이라고 표현했던 김한정의 녹취록과 겹칩니다. 그 새끼 만나갖고 여론조사 강 실장이 해갖고 해주고 막 그랬잖아. 여기저기서 다 앵벌이 해갖고 그렇지 그 새끼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여론조사 우리 돈으로 내가지고 여론조사 해서 띄웠잖아. 여기에 강혜경 씨는 대선조사에 얹혀가지고 지금 당대표 되어버렸잖아요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연결해서 대납시키고 공천 주는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명태균 쪽 사람들은 앵벌이처럼 굴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보면 검찰도 이걸 대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건 관계자들 모두가 이 장면을 교차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은 대납 의혹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타파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은 이준석 의뢰를 받아서 유승민 1위 여조 포함 보고서들과 설문지 초안까지 총 7차례 이준석에게 줬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검찰 수사보고서와 카톡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킬포는 의뢰자가 여조 돌리기 전에 받는다는 그 설문지 초안을 이준석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명태균을 통해 윤건희에게 구명 요청하는 그 비루한 장면까지 나왔던 겁니다. 때문에 이준석은 지금 홍준표처럼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준석아 전화 좀 받아. 마치겠습니다.